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황혼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살짝 눌러주세요. 귀로 듣는 황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말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윤서야, 일어나야지. 장례식장 가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평소처럼 말했지만 나는 뭔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새 뒤척였다. 왼쪽으로 누우면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프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남편의 체온이 낯설었다. 장례식장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작은 우산 아래 남편과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하얀 국화꽃, 검은 옷, 향 냄새, 그리고 아직 식지 않은 미역국의 김 냄새. 그 모든 게 너무 무거웠다. 엄마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검은 한복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표정,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울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울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슬퍼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렇게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 오랜만이네. 나는 그 말이 헛들린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뭐지? 이건 뭐지? 그들은 왜 이런 눈빛을 주고받는 걸까?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엄마와 남편은 처음 보는 사이라고 했다. 결혼식 날 처음 인사했다고 했다. 그 후로도 몇 번 식사 자리에서 마주한 게 전부라고 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다시 시선을 돌려 정면을 응시했다. 그 표정은 마치 감정을 꼭꼭 눌러 담은 사람 같았다. 한 번도 엄마가 그렇게 누군가를 쳐다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때 나는 항상 엄마의 뒷모습만 봤다. 등을 돌리고 말없이 집안일을 하고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어떤 상장을 받아오든 엄마는 별 감흥이 없었다. 그런 엄마가 왜 지금, 왜 이 장례식장에서, 왜 내 남편을 보며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 괜찮아, 윤서야. 이 또한 지나가겠지. 남편의 말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내게 닿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안아주었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날 나는 그들의 눈빛을 처음 목격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건 그냥 눈빛이 아니었다. 이건 기억이었다. 지워지지 않는, 숨기고 싶은, 하지만 드러나버린 기억. 엄마의 눈빛엔 그리움이 있었다. 남편의 눈빛엔 죄책감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 장례식은 차분히 진행됐다. 조문객들의 위로는 공허했고, 미역국은 식었고, 향은 꺼졌고, 내 마음엔 질문만이 남았다. 엄마, 남편과 혹시 무슨 사이였던 건가요? 나는 그 물음을 마음에 넣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장례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된 거라는 걸. 그날부터 나는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창밖만 바라봤다. 남편은 옆에서 운전을 했고 라디오에서는 어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의 눈빛.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집에 도착하면 씻고 따뜻한 거 마시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복잡했다. 엄마가 남편을 본 그 눈빛. 그건 분명했다. 낯설지 않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 따뜻한 차를 내게 건넸다. 오늘 진짜 힘들었지. 윤서야, 이거 마셔. 나는 조용히 컵을 받았다. 고마워.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은 전혀 고맙지 않았다. 남편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엄마랑 오늘 무슨 얘기했어? 남편은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냥 인사 정도, 위로 몇 마디. 대답이 빠르고 깔끔했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거짓말이야. 그 눈빛이 말해줬어. 다음 날 나는 엄마가 혼자 있는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힘들었지. 왜 또 왔니? 좀 쉬지 그랬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엄마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날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는 나를 바라보다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넌 늘 눈치가 빠르지. 그 말은 대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대답이었다. 엄마의 방엔 예전부터 자물쇠가 채워진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나는 몰래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엄마, 그리고 그 옆에 남자. 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그 남자, 내 남편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눈, 코, 입, 심지어 웃을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까지. 나는 사진을 뒤로 넘겼다. 사진 뒷면엔 날짜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96년 7월 여름. 그와 나의 마지막 여행. 그때 남편은 어디서 살고 있었지? 그 시기와 나이가 어떻게 되지? 머릿속에서 무언가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고 방을 나왔다. 그날 밤 남편은 묻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왔는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나는 침대에 누워 그의 등을 바라봤다. 혹시 당신 엄마랑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 작게 중얼거렸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쉴 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 그날 장례식장을 떠올렸다. 엄마가 남편을 본 눈빛, 남편이 피하지 않았던 시선, 모든 게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내가 겪게 될 이야기는 지금 막 시작됐다는 걸. 엄마의 상자에서 꺼낸 그 사진,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 미소, 그 눈빛, 내가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다. 그건 내 남편이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사진 아래에 놓여있던 묵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노란 종이에 쌓여 끝이 달아있는 편지. 봉투는 열려 있었고 그 안엔 3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편지엔 엄마의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다. 그 사람에게 보내지 못한 이야기, 너무 늦어버린 사랑의 조각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 내가 너무 어렸고 그 사람도 너무 미성숙했지. 우리는 도망치듯 사랑했고 그 사랑은 끝나버렸어. 하지만 난 그 사람의 눈을 잊지 못해.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여름, 그 골목, 그 냄새, 그 손길, 아직도 선명해. 우리의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멀리 가 있었어. 나는 그 사람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저 그 사람의 안녕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야. 나는 숨을 멈추고 있었다. 엄마가 아이를 혼자 키웠다고 했다. 그럼 설마 나는 나머지 편지 2장을 차례로 읽었다. 두 번째 편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너를 다시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나보다 더 어른이 된 너를 보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내 안에 숨겨놨던 기억들이 모두 떠올랐어. 그 순간 내가 본 엄마의 눈빛이 완전히 이해됐다. 그건 사랑이었다. 처절한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을 아직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딸을 아프게 하지는 말아줘요.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말하지 않았던 진실,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남편은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엄마는 그 사람과의 사랑을 혼자 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흔적이었다. 나는 내 존재가 누구의 죄였고 누구의 용서였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까지 이런 진실을 혼자 감당했을까? 그 편지를 덮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조용히 방 안을 스쳤다. 편지를 품은 내 손이 차가워졌다. 그 순간 나는 울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낯설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 매일 밤 엄마의 표정이 떠올랐다. 특히 남편을 바라보던 그 순간의 눈빛. 그건 그냥 추억이 아닌 감정이었다. 아직 식지 않은 진짜 사랑의 흔적이었다. 엄마에게 묻고 싶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고, 왜 남편과 닮았냐고. 하지만 묻지 못했다. 내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의 서랍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사진첩이었다. 먼지가 쌓인 낡고 두꺼운 앨범. 그 속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젊었다. 단발머리, 얇은 셔츠, 두 눈이 웃고 있었다. 엄마에게도 그렇게 웃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진 속의 엄마는 지금의 엄마와 너무 달랐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남자가 있었다. 처음 보는 사진. 그 남자와 엄마가 같은 자전거에 타고 있었다. 여름이었다. 잔잔한 강가, 햇빛, 그림 같은 풍경. 나는 사진을 넘기며 그 시절 엄마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다. 너무 많이 웃고 있었다. 그가 있었던 모든 사진 속에서 엄마는 웃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는 내 앞에서는 저런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때였다. 앨범 한쪽에 편지와 함께 끼워져 있던 한 장의 영화 티켓. 1997년 여름. 그날의 날짜가 또렷했다. 그 영화. 나도 안다. 엄마가 TV에서 틀어줄 때마다
무슨 말도 없이 멍하니 바라보던 그 장면. 그땐 그냥 좋아하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그냥 영화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녀만의 추억이었던 거다. 나는 그 시절 엄마를 상상해봤다. 사랑에 빠졌던 젊은 여자, 19살,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럼에도 또 기대하고 웃고 있던 그게 내 엄마였다. 하지만 왜 그 사랑이 끝나야만 했을까? 왜 그 사람은 사라졌고 엄마는 아빠와 결혼했고 나는 태어났을까? 누가 누구를 버렸고 누가 누구를 지웠고 누가 누구를 숨겼는지 이제는 정말 알아야 할 때라고 나는 느끼고 있었다. 사진첩을 덮으며 나는 중얼거렸다. 엄마, 당신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그 순간 내가 알던 엄마의 얼굴이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건 엄마의 비밀이었고 이제는 내 고통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사진을 꺼냈다. 그 남자의 얼굴, 그 미소, 그 눈빛, 그리고 내 남편. 닮았다.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건 거의 같았다. 나는 엄마에게 물어야 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와도 괜찮아. 엄마의 집은 늘 조용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조용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앉자마자 그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내가 알 때가 됐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꺼내는 말이 모든 걸 바꿀 것 같아서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이 방안을 갈랐다.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야.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딸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받아들였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줬지. 나는 눈물이 났다. 내가 믿고 따랐던 아버지. 그 사람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도 나를 딸로 안아줬다. 그 사람, 지금은 어디 있어? 나는 물었다. 숨죽여 기다렸다. 엄마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지금 너의 곁에 있어. 뭐라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윤서야, 내 남편이야.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엄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 사람, 너랑 결혼하러 왔을 때 난 깜짝 놀랐어. 그 얼굴이 너무 닮아서 이름도 그때의 그 사람과 같았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 남편이 내 이복 오빠라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건 나도 몰라. 정확한 건 그 사람도 모를 거야. 당신 아는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그 사람은 갑자기 떠났으니까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게 겹쳤어.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받지 못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내 선택이야.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지금껏 사랑해온 사람,
같이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상이 조용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은 꺼두었고 나는 무작정 걸었다. 발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결국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던 병실, 그 아래 옥상 계단. 나는 거기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달빛만 내 어깨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남편이었다. 그도 말없이 내 옆에 섰다.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 그렇게 서 있었다. 마침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랑 언제부터였어?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분이 내 어머니라는 걸. 나는 웃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럼 언제 알았어? 장례식장에서? 그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그래서 말도 못했어. 너를 잃을까봐. 나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동자 안에서 나는 진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봤다. 혹시 엄마랑 관계가 있었던 거야?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 일이야. 대학생 때 잠깐이었어. 잠깐. 그 잠깐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럴 힘도 남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흘렀다. 남편이 다가오려 하자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당신을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근데 이게 맞는 사랑인지 모르겠어. 어쩌면 이 사랑 자체가 죄일지도 몰라. 남편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나도 널 사랑해. 그건 진심이야. 그리고 내 엄마를, 그때 그 여자를 아직도 잊지 못했어. 근데 그게 너를 사랑하는데 방해되진 않았어. 절대.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그의 고백은 사랑이었고 또한 죄였다. 우리는 그 밤 병원 옥상에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우리 둘 다 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은 서로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밤이 새도록 서로를 바라보는 것밖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도 따라오지 않았다. 서로 말없이 각자의 침묵을 선택했다. 집에 도착했을 땐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불이 꺼진 집, 익숙한 소파, 향기마저 낯설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울다가 멈추고 다시 울었다. 결국 나는 천천히 일어나 우리 부부의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베개를 바라보다 나는
조용히 한쪽 베개를 들어 바닥에 내려놨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났다. 그건 마음이었다. 조금씩 조용히 터져나가는 마음. 나는 옷장에서 남편의 셔츠 한 벌을 꺼냈다. 하얀 셔츠. 그가 좋아하던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셔츠를 안고 침대 위에 앉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윤서야, 너는 이 사람을 아직 사랑하니? 대답은 너무나 빨리 나왔다. 응. 사랑해.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어려웠다. 그럼 그 사랑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문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남편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가 내게 처음 말을 걸던 순간 내가 웃었고 그도 웃었다. 그 웃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건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의심할 수 없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그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남편이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나를 보며 멈춰섰다. 윤서야, 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 말하지 마. 오늘은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숨소리만 남은 밤. 나는 생각했다. 지금 이 밤은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었다. 생각하고, 견디고, 결정하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에게 가장 힘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엄마의 집을 찾았다. 노크 소리, 문을 열자 엄마가 나를 바라보았다. 피곤한 얼굴, 잠을 못 잔 듯한 눈. 우리는 말없이 마주 섰다. 들어가도 될까? 그래. 엄마는 커피를 내렸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 아니, 두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피 향이 퍼졌고 침묵이 더 짙어졌다.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내가 많이 사랑했어.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감았다.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게 불륜이든 실수든 그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엄마가 왜 그 말을 지금까지 안 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미안했어. 너를 속이고 너의 남편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던 나 자신이 너무 미웠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여자였구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이해하고 있었다. 엄마의 외로움, 엄마의 상처, 그리고 엄마가 품은 그 사랑의 흔적. 그럼 그 사람 지금도 사랑해?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도 매일같이. 그 사람은 지금 내 남편이야.
그 사실을 알고도 사랑해. 그가 내 남편이 되기 전부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 지금도 그 감정은 지워지지 않아.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해하고 싶었다. 내가 엄마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나는 뭐야? 사랑의 결과야? 실수의 흔적이야? 엄마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너는 사랑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그 말에 나는 그만 울고 말았다.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정답을 가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만은 진실이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같은 커피를 마셨다. 그 커피는 쓴맛이었지만 따뜻했다. 엄마의 고백도 그랬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그는 그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앞에 섰다.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사실 희미하게 느꼈어.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걸.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기억이 자꾸 겹쳤고, 근데 그게 너였는지 아니면 그 시절 그 여인이었는지 분간이 안 됐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말을 이었다. 처음에 너를 좋아한 게 사랑이었던 건 맞아. 그 누구도 아니고 너라는 사람 자체가 나한테 들어왔어. 근데 결혼하고 나서 너의 엄마를 처음 봤을 때 내 안의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이어졌어. 그 사람, 그 시절의 그녀가 너의 엄마였다는 걸 알았을 때 난 무너졌어. 내가 사랑했던 여자, 잊지 못했던 여자, 그 여자가 너의 엄마라는 사실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나를 떠나려고 했던 거야?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어. 하지만 너를 떠날 수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이미 내 과거에 있었고 지금의 넌 내 현재였으니까.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사랑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가졌을 때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얘가 당신에게 엄마의 그림자로만 남았던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나한테 새로운 사람이었어. 엄마와 닮았지만 엄마가 아닌 너만의 향기가 있었고 너만의 말투, 너만의 눈빛이 있었어. 그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떠나야 한다면 떠날게. 그게 내가 덜 아픈 길이라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다가와 내 앞에 섰다. 근데 윤서야, 하나만 기억해줘. 나는 엄마가 아닌 너를 사랑했다는 거.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 그 순간 나는 어디에도 설 수 없는 사랑의 가장자리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여러 번 멈추고 여러 번 울고 또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썼다. 누군가에게
이 모든 걸 말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처음부터 없었다. 그저 내 안에서 썩어가는 감정들을 어디론가 흘려보내고 싶었을 뿐이다.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이름이다. 사랑해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사랑해서 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잘못을 덮으려 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 엄마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나는 남편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누구도 잘못이라 말할 수 없었기에 그 누구도 쉽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벌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그날의 옥상, 그 침묵을 떠올린다. 그건 슬픈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얼굴이었다. 엄마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 엄마 역시 내게 더 이상 해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여자 대 여자로, 인간 대 인간으로 그저 바라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가족이란 어쩌면 피가 아니라 공감의 끝에서 만나는 이해일지도 모른다. 남편은 아직 내게 연락을 해오지만 나는 받지 않는다. 그의 메시지,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을 지금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면 그때는 그의 진심을 다시 들어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이 글에 남기며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들에게 작별을 고한다. 사랑했지만 상처가 되었고, 이해했지만 다시 안을 수는 없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 안에서 조용히 놓아주려 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처음으로 이야기의 끝을 써내려간다. 그게 결국 나의 구원이자 용서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들어준 당신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